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방송. 여기는 놀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책을 읽어주고 달콤한 노래를 선물하는 아티 에몽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몽씨 요즘 청취자분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게요. 그 청취자분들께 너무너무 되게 스럽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희 목소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네, 설마요. 아닐 거예요. 우리 놀이방송이 들어주시는 청취분들은 모두 다 착하셔서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저희 놀이방송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 살도 쪘고요. 또한 저희 놀이방송 장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파마를 했다고 제 대본에 써 있는데 네, 헤어스타일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 작가가 그렇게 써준 걸 어떡하겠어요. 청취자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가 정말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오늘 계속 읽어드리려고 했던 그 싱글빌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기대되는데요. 이거.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놀이방송은요. 아티누리, 에몽디자인.com, 인벤토리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하루 끝엔 네 목소리에 잠들고파. 주말엔 많은 사람 속에서 보란듯이 널 끌어안고 싶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요즘 너 별로야 너 별로야. 근데 난 너뿐이야 난 너뿐이야. 분명하게 내게 선을 그어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날 사랑한다고 그래. 여전히 친구인 척 또 연인인 척 행동하는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 girl You're so ambiguous 난 못해 무엇도 아니 어쩌면 기적을 바라지 로또 확실한 표현을 원하지만 너의 미소 띈 표정에 잊어버리지 요즘 나 따라 그 show.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만 좀 해 너. 솔직하게 좀 물어봐. 네 맘속에 난
정기고의 썸 듣고 오셨습니다. 뭔가 달달한 분위기가 오늘 이야기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싱글빌이 싱글들을 위한 곳이라고 해도 그 속에선 달달한 로맨스가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저 로맨스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거든요. 이 책으로 아트 씨가 구원받기를 기도드릴게요. 예? 네, 그럼 뭐라고요? 시작해 볼까요? 아름답지 못한 동화 작가 장명복은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매만지며 식은 커피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이 5개뿐인 작은 카페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했다. 그 화사한 공간에서 딱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장명복 자신이었다. 명복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현아를 기다렸다. 그리고 자신이 대체 뭘 잘못했을까 골똘히 상념에 잠겼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울리지도 않는 장소에서 새파랗게 어린 사파 작가를 굴욕적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딱 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 작가 성윤.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몇 안 되는 작가. 그는 명복의 출판사를 먹여 살려주는 물주였다. 대중은 물론 출판사 직원, 함께 작업하는 사파 작가에게까지 얼굴을 내보인 적이 없는 까다롭고 괴팍한 한국의 안데르센. 2번째 시킨 커피가 바닥을 보이자 명복은 성윤이고 나발이고 간의 다음 손님, 그러니까 이 공간에 어울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를 뜨리라 다짐했다. 출입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렸다. 명복은 재빨리 일어섰다. 편집장님. 명복의 2 손을 와락 끌어잡는 건 현아였다. 명복은 얼결에 현아와 악수를 나누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정말 죄송해요. 준비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과연 준비를 야무지게도 했다고 명복은 생각했다. 메이크업에서 머리 스타일까지 지금까지 보던 현아와 느낌이 달랐다. 현아는 코트를 벗어 안감이 겉으로 나오게 단정히 접어 옆 의자에 걸쳐 놓았다.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선보러 나온 참한 아가씨 같았다. 여기 강 작가네 동네고 나 출발할 때 통화한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울하면 의욕이 부진해지는 건 아시죠? 시계에 초침 분침 돌아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편집장님께 결혼 취소되고 망가진 여자로 보이는 건 죽어도 싫고 겨우 일어나 있는 한껏 꾸미고 나온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현아는 애교를 떨며 방긋 웃었다. 웃지마, 정 떨어져. 울면 더 싫어하실 거면서. 현아는 다시 한번 보조개와 음폭 페이도로 미소 지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무슨 문제였을까? 명복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누르려는 듯 얼른 화제를 돌려 입을 열었다. 일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저 일 필요해요. 시련의 고통을 잊는 데는 일이 최고라잖아요. 어느 작가님 작품이에요? 원고 다 나왔죠? 강 작가 복 받은 줄 알아. 성윤 작가가 특별히 지목했으니까. 성윤이란 2글자를 듣는 순간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 해요. 다른 작품 주세요. 무슨 소리야? 성윤이라면 맡아놓은 스테디셀러인 거 알잖아. 애열은 나눌 것 없이 탄탄한 독자층을 가진 그런 동화 작가. 성윤 말고 우리나라에 없어. 저번 책도 인쇄 짭짤하지? 강 작가도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 성윤이 어디 보통 깐깐하냐? 그동안 작업 중간에 갈아치운 사파 작가만 한 다스는 될걸? 근데 콕 집어 강 작가랑 다시 하고 싶대. 처음에 성윤 작가 사파 맡았을 때 강 작가 만세 삼창 했다. 나 똑똑히 기억해. 그 자식 건 안 한다니까요.
현아의 거친 대답에 놀란 건 명복만이 아니었다. 커피를 내리던 카페 주인도 깜짝 놀란 눈으로 건너다 보고 있었다. 작업하시면서 고생한 건 알지만 그래도 질색할 정도야? 그 개같은 작가 아니었음 그렇게 비참하게 실현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 그 새끼 때문이야. 현아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분을 삭히지 못했다. 명복은 앞날이 순탄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성윤은 한 번 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새파랗게 어린 사파 작가 때문에 성윤에게 들볶일 날들을 생각하니 명복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렀다. 모든 게 아름다울 수는 없는 일이다. 현아는 사회에 나온 이후로 극악무도한 인간을 여러 만났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반대편에 저 선함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 작자를 만난 후로 현아는 세상이 악으로 기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으악! 이 개같은 작가 새끼. 웨딩 촬영을 앞둔 그날도 현아는 성마른 음성으로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거울에 코를 박고 붙어 있는 현아의 양쪽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다. 실핏줄이 무참히 터진 흰자 위를 받치고 있는 눈 밑 살이 부르르 떨었다. 살을 꼬박 세며 작업한 결과 퉁퉁 부어오른 얼굴의 오른쪽 뺨에 볼록하게 뾰루지가 솟았다. 현아는 흰자 위에 그어진 실핏줄이 터져나갈 기세로 뾰루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절반으로 끄는 면봉을 양손에 한쪽씩 든 채 현아는 망설였다. 뾰루지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대참사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남들은 마사지의 경약에 3개월을 준비해서 찍은다는 결혼식 날보다 더 예뻐야 한다는 한 번 찍으면 100년 간다는 웨딩 촬영 아침에 이따위 고민을 하고 있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모든 게 다 성윤 그 자식 때문이다. 현아는 치를 떨며 찬물로 세수를 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얼굴도 모르는 성윤 작가를 저주하는 온갖 단어들이 부서지는 물방울처럼 무수하게 뇌리를 스쳤다. 되는 것 없이 자빠지는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땐 이상하게 운이 좋았다. 현아는 성윤의 동화 사파를 맞고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얼마나 좋았던지. 질주로 과속딱지를 2번이나 떼고도 웃으며 범칙금을 냈다. 경찰에게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했었나. 영화판에서 축출된 리 이불 속에서 굴을 파며 일주일쯤 곰사가 있을 때 그녀를 꺼내준 것이 바로 성윤의 동화였다. 일찍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장센을 창조하리라는 거대한 포부 따윈 그녀에게 없었다. 그저 말랑말랑한 연애 영화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공간을 꾸미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기자기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처절함이 있었다. 현아는 과로와 쌍욕의 홍수 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돌 틈에 끼어 찢은 숯불처럼 속절없이 마모되어가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코피와 기절을 밥 먹듯 했지만 현아는 버텼다. 그녀의 근성을 마땅히 칭찬하며 타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넌 꼭 종이안 같아. 너만 딱 도려내면 우리 미술팀이 완벽해진단 말이야. 수술은 긴급히 이루어졌고 현아는 하나의 세계와 이별했다. 아니, 떠밀려 내려갔다. 현아는 그나마 남은 세계에서도 꺼져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집에 틀어박혔다. 그때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던 동화책 한 권을 만났다. 그건 물건들이 꼭 있다. 언제나 곁에 있지만 꼭 필요한 때에만 마술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사물, 바로 성윤의 동화였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쓴 외눈박이 괴물의 이야기였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한 괴물이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 후 다시 외로운 집으로 돌아가는 결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그의 세계는 외롭지만 아름다웠고 어두웠지만 눈부셨다. 누구나 품고 있는 고독과 두려움, 고귀함을 갈망하는 희구를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분명히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현아는 벌떡 일어나 신발끈을 묶었다. 좋아, 나도 내 세계를 구현해내겠어. 그 길로 동화 사파의 길로 들어섰다. 철저히 베일에 쌓인 작가라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성윤은 현아의 인생 진로를 완전히 바꿔준 스승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의 책을 맡을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에 벅찼다. 그런데 자신의 로망이자 스승이며 꿈이었던 사람이 개자식이었다니. 현아는 탄식했다. 차라리 몰랐다면 여전히 그를 동경하며 지냈을 것이다. 짝사랑하던 생물 선생이 알고 보니 변태였다는 얘기만큼이나 슬픈 일이었다. 결국 건드리고 말았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버렸다. 잘 익은 뾰루지 건드린 이상 짤 수밖에 없었다. 타이밍. 언제나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낚아채 주저앉게 만드는 타이밍. 위기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우둔함을 저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성윤의 사파를 맡았을 때 현아는 기쁨에 떨었지만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길이 개미지옥 같은 늪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무릎까지 빠져버린 후라 되돌릴 수가 없었다. 현아는 새 면봉을 꺼내 반으로 툭 잘랐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곤 호흡을 멈췄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맞춰 저절로 눈이 찡그러졌다. 입과 뾰루지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현아가 쥔 면봉이 슬그머니 뺨을 밀면서 뾰루지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 멍멍멍 개 작가의 메신저가 울렸다. 시안에서 통과한 것을 처음부터 싹 다시 그리라고 했을 때부터 현아는 성윤 작가만을 위한 개소리를 메신저 의무로 설정했다. 성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수없이 시안을 그려댔다. 그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느라 차라리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게 나았다. 멍멍멍.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여전히 찢어졌다. 대꾸하지 않으면 아마 하루 종일 그러겠지만 현아는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 큰 문제는 뾰루지였다. 현아는 면봉을 다시 그려주었다. 언젠가 성윤의 모습을 상상한 적이 있다. 함께 작업하기 전엔 섬세하고 가능선을 지닌 시인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젠 확신이 든다. 분명 시커먼 얼굴에 단추구멍만한 눈, 툭 튀어나온 이마에 기름지게 벗어진 대머리일 거다. 키는 땅딸막하고 목은 굵고 짧겠지. 현아가 머릿속에 그린 성윤은 로트와일러였다.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집요한 개자식. 생각했던 것만큼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뭐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죠. 네, 벌써부터 이렇게 직장 상사를 욕을 한다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좀 어마무시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너무 기대돼요. 연어 이야기는 뭔가 잔잔하고 모던한 느낌이었다면 싱글빌은 뭔가 톡톡 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애몽 씨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아 씨가 거침없는 욕에 좀 반했어요. 어떡하죠? 약간 이런 욕 좀 개인 소장